반갑습니다. 조 선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시 이 대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갭투자로 이 포트폴리오에 자산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대출의 중요성에 대해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현재의 대출 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갭 투자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잘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갭 투자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 내 현금이 필요한데요. 현금 보유가 부족하다면 이 대출로 잔금을 지급하면 내 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매매가 3억 아파트에 전세금으로 2억 5천을 받는다면 잔금으로 지급할 현금 5천이 필요하게 되는데, 내 현금이 부족하면 신용대출로 마련하면 되고, 1주택자인 경우 내가 소유한 주택으로 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타깝게도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존 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가 심해져 서울에서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 취득을 위해 담보대출 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입니다. 자, 대출 규제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단, 기존 주택 처분 등 조건을 단다면 예외로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기한 내 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다면 그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3년 동안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신규 대출이 막힌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은 LTV 40%로 대출 한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40% 대출금은 오직 주택을 구입할 때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현재 서울에서 대출 하나도 없이 5억 상당의 집을 가지고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3억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집 담보로 3억 대출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은 1억이 한도입니다. 자, 생활안정자금이라 해서 1년에 1회 최대 1억까지만 이 대출이 가능한데요. 현재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이 개인 사업 같은 곳에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을 때 이 가계대출이 국가 경제를 붕괴시킬 수 있는 이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건데요. 그럼 어쨌든 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1억 대출이 가능한데 그걸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으로는 신규 주택 취득은 불가하며, 만약 신규 주택 취득이 사용되었다면 은행이 이 대출 실행이 3개월 후 이 정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주택수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출이 즉각 회수되고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대출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럼 대출이 실행 안 되는데 도대체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궁금하실 건데요. 전세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가 결국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원론으로 돌아가서 매매가 3억의 집을 2억의 전세를 끼고 산다면 1억의 현금이 필요하겠죠. 만약 본인이 현금이 3천밖에 없을 경우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이때는 구매한 주택 전세금이 매매가의 거의 70%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전세금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자금 3천에 대출 7천을 받으셔야 하는데 신용으로만 이 대출 7천을 받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마통이나 캐피탈 같은 게 있으면 더더욱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공동투자 추천드립니다. 자, 마음에 맞는 투자자를 찾아봐야겠죠. 자, 둘째, 본인이 1주택자인 경우, 여기서 1주택의 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의 LTV, DTI, DSR을 고려하여 대출금이 나오게 되고 이걸로 신규 주택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 생활안정자금은 아니고요. 기존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로 이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의 주택을 샀을 경우이고, 서울 같은 경우 이 방식으로도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대출 규제와 현재의 규제 속에서 이 갭투자 자금 조달하는 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이거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아니고요. 1주택자는 기존 주택 담보대출로 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외의 주택을 샀을 경우이고, 서울 같은 경우 이 방식으로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대출 규제 속에서 갭투자 자금 조달하는 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서울 부동산이 아닌 이 지방광역시로 눈을 돌리시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나기가 쏟아지면 잠시 몸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굳이 맞서서 뚫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을 꼭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결론: 서울 부동산 시장 결국 현금 부자만 돈 버는 구조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본 채널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